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10-2번 일람표 속 문자 정렬의 각잡기라는 주제로 문자를 한 번에 편집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정리를 하자면 문자의 내용을 편집하고 싶을 때에는 더블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에디트 기능이 실행이 되니까 문자의 내용을 타이핑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객체들 중에서 문자만 골라서 특성창에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내용을 일괄 수정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일괄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자의 높이도 일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10이라고 입력하면 선택한 문자들이 한 번에 10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자의 위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여기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면 티가 나요. 지금 문자가 각각의 칸의 중심에 이쁘게 들어가 있죠. 요것들을 선택을 해놓고 문자의 크기만 조절을 해보면 지금 2.5인데 1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줄면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높이가 바뀐 문자만 골라서 따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동을 또 시켜줘야 돼요. 정확한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지금은 이게 4개밖에 안 되고 도면의 형태도 간단하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도면이 좀 복잡하면 이런 작업을 한 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들이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하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자의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이런 거 말고 일자로 정렬되어 있는 이런 문자들 같은 경우 문자의 높이를 수정하게 되면 한 4 정도로 수정하게 되면 문자의 위치가 흔들려 버려요. 원래는 이 선이 문자 높이의 중간 정도에 이쁘장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죠. 그래서 불가능하고 스케일, 축척이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위치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걸로도 문자의 높이를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자의 높이만 수정하는, 위치는 그대로 두고 문자의 높이만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기능은 홈 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주석 탭으로 넘어가 보면 문자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 패널을 확대시켜 보면 버튼이 한 개 있습니다. 축척이라고 하는데 전체 명령어는 스케일 텍스트예요. 아쉽게도 단축 명령어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주 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단축 명령어를 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한번 써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걸 쓰려면 문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고 나면 기준점을 입력해 달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기능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책에는 444페이지에 보면 삽질 금지 자리 맞추기란이라는 내용으로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표시되는 정렬점이 뭔지가 대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오토캐드 싱글라인 텍스트 얼라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노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이미지에서는 9개의 점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총 13개예요. 온라인 텍스트 기능 사용하고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메뉴에 있는 건 기본 설정 값이고 그 다음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쓴다는 뜻이니까 그거 빼고는 총 1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단일행 문자 한 개를 그려놓고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어디가 어딘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행 문자 대충 하나 그릴 텐데 영어랑 한글이랑 표시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다르니까 2개를 쓸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다가 놓은 다음에 여기에는 한글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문자 체계가 뭐가 다르냐 하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줄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소문자 Y, 소문자 G, 소문자 Q 이런 친구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미지를 살펴보면 요게 다른 거예요. 버텀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죠. 글꼴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영어처럼 확연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쓸 때에는 아래쪽이라는 옵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밑에 라인에 딱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영어를 기재할 때도 요 선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지 이 밑에 있는 선까지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텀은 잘 안 쓰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단일행 문자를 집어넣으면 기본 설정에서는 왼쪽이 됩니다. 점이 한 개만 나와요. 특성창에 살펴보면 자리 맞추기라는 값은 왼쪽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자를 집어넣을 때 보면 자리 맞추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자를 집어넣을 때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칸의 중앙에, 정확한 중앙에, 위아래로도 중앙이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중앙에 문자를 넣고 싶다면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선의 중간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단일행 문자를 집어넣을 때 자리 맞추기 값을 왼쪽이 기본인데 기본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심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요 점을 클릭해주면 입력한 문자의 높이대로, 저는 예로 5라고 해볼게요. 회전각도는 0도로 하고 문자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위와 아래로 정확하게 정렬시켜서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자리 맞추기 옵션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집어넣기는 해요. 자, 이렇게 정렬점이 왼쪽이 아니라 다른 값을 사용하게 되면 특성창에 표시되는 부분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그립도 두 개가 생겨요. 문자 객체들을 선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왼쪽에 두 개가 있고 이 친구들은 아래쪽에 두 개가 있죠. 이게 자리 맞추기 옵션이 달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왼쪽을 선택을 해보면 이건 기본 옵션이라서 형상의 XY 좌표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정렬의 XYZ 좌표는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왼쪽이라는 뜻은 문자가 보이는데 기준점이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는 오른쪽 위로 작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 같은 데서 문자를 한번 작성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다양한 툴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텍스트 상자를 한번 넣어보면 문자를 입력하죠. 문자를 입력하는데 선택해놓으면 요게 있어요. 왼쪽부터 정렬할 거냐, 중간에 넣을 거냐, 오른쪽에 넣을 거냐, 꽉 차게 넣을 거냐, 그리고 텍스트 맞춤도 위에 맞출 거냐, 중간에 맞출 거냐, 아래쪽에 맞출 거냐, 이런 옵션들이 다른 툴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랑 똑같은 게 요 기능인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문자가 작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다른 값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문자의 중간이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즉, 문자를 기입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폭이 동일하도록 문자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아래쪽에 요 점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중앙에 쪼로로록 맞추고 싶을 경우에 중심을 많이 써요. 혹은 위아래로도 중간에 위치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중간 중심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간 중심을 사용하면 위부터 아래까지가 동일한 높이고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동일한 길이만큼 문자가 삽입되는 거예요. 요 점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자를 기준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이 형상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왼쪽이 아닌 이상 편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바뀌는 값이고요. 요 정렬점은 어떻게 바꾸든, 자리 맞추기 값을 어떻게 바꾸든 좌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2944, 1454가 계속 유지돼요. 뭘로 바꾸든 간에 말이죠. 요거는 유지되고 문자의 위치가 그거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찍히는 점의 위치, 정렬점의 개념에 대해서 짚었으면 이제 스케일 텍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한 다음에 바꿀 객체들을 쭉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옵션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자 각각 객체들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하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이 폴리선이 문자의 중앙에 위치를 하면 깔끔하겠죠. 즉 문자의 왼쪽 중간점이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 건 좀 이따 배울 기능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 문자의 위아래 높이만 바꿀 때에는
각각 문자의 왼쪽 중간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변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왼쪽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middle left거든요. 요걸 사용을 한 다음에 문자의 높이를 새로 지정해 주게 되는데 숫자를 타이핑을 해줘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정해줘도 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비율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게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인 건 숫자를 직접 타이핑한다거나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겠죠. 저는 거리값을 마우스로 찍어서 바꿔볼게요. 거슬리니까 F3번 눌러서 객체 스냅은 꺼주시고요. 문자의 높이가 대충 여기서부터 이 정도로 바꾸면 적절하겠다라고 입력을 해주면 문자의 높이만 쪽 바뀝니다. 상대적인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이 기능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좌측 중간점 기준으로 해서 문자의 높이는 3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각각 문자의 왼쪽 중간점을 기준으로 높이 값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객체의 정렬까지 바꾸지는 않고 문자의 높이 값만 바꿔줍니다. 이 부분에 사용을 해볼까요? 스케일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스케일 텍스트, 문자만 크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객체를 같이 선택해도 문자만 필터링 돼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문자의 가운데죠. 중앙중간, 미들,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바꾸면 되는데 타이핑을 해도 되고 마우스 커서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조금 크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중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는 그대로 있고 크기만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중앙중간을 기준으로 하고 문자의 높이를 2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자의 높이만 바꾸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정렬하기 힘든 경우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축척이라는 스케일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높이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문자들이 일렬로 쭉 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표에서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일자로 딱 맞췄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중앙에 딱 위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바꾸면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번에 바꾸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5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버전이 낮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기능을 설명을 하고 나서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문자를 정렬하는 기능은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석 탭의 문자 패널의 중간에 있어요. 작은 버튼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건 단축 명령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라서 텍스트에서 T, 얼라인에서 A를 입력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렬할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옵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정렬이 왼쪽을 기준으로 한다. 간격 띄우기는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정렬할 문자들을 쭉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용 기능이라서 텍스트가 아닌 객체들은 선택에서 빠지니까 객체 선택할 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맞추어 정렬할 문자 객체를 선택해달라 그래요. 선택한 문자에 맞춰서 정렬되는 건데 점이라는 옵션으로 특정 점을 찍어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점을 찍어도 되고 객체를 선택을 해도 돼요. 저는 맨 위에 있는 문자 객체를 그대로 선택을 할게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렬되는 객체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비스듬하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수평으로는 안 돼요. 좌우로 간격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간격 띄우기 모드가 현재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 값은 그대로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만 정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옵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옵션에서 기능을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쓰는 게 현재 수직이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수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직교 모드를 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쪽 일자로 정렬이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 기능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면을 그리냐 하면 보조선을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립을 클릭해서 객체 스냅들 중에 직교점을 사용해서 한 개씩 선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단축 명령어 TA 한 개만 알고 있으면 이런 작업 순식간에 끝나겠죠? 객체 선택하고 엔터 누르고 위에 객체 선택한 다음에 직교 모드 켜고 아래를 클릭해주면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100개, 200개, 300개 몇 개가 됐든 정렬을 쉽게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둬야 될 게 문자 형태 자체의 왼쪽 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객체를 선택해보면 이 좌표점들은 살짝 삐뚤삐뚤합니다. 이 점의 좌표점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문자 형태 자체의 왼쪽 선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기능이라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리 맞추기를 일정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수직으로 맞춰야 되니까 X축 좌표가 똑같아야 되죠. 요거를 복사해서 쭉 설정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좌표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야매 방법인데 일단 정렬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한 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이어갈게요. 왼쪽에 있는 표에서 문자를 중앙에 딱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때 확인해야 될 게 맨 위에 있는 걸 혹은 특정 객체를 기준으로 좌우만 맞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 칸 전체에 맞추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방금 보여드렸듯이 텍스트 얼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수직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기준이 왼쪽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을 정렬로 바꿨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싶을 경우 그럴 때에는 정렬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기 전에 정렬이라는 옵션이 있죠? 이 친구를 사용해서 중간이잖아요. 위아래 값은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 값만 중간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요만큼의 객체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을 정렬하겠다라는 뜻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걸 할 때 위아래도 요 칸에 딱 맞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얘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려주면 요 선의 중간점, 요 그립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 사각형의 중심점이 되겠죠. 요 문자가 정렬이 중간 중심일 때에 요 점이 요 사선의 중간점에 정확하게 위치하면 이 칸의 중심에 위치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켰으면 밑에 있는 것들도 간격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때 옵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텍스트 얼라인에서 옵션을 살펴보면 간격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을 요 한 칸의 높이 요만큼으로 설정을 하면 위아래로 잘 정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높이는 왼쪽 점과 마찬가지로 문자 간의 간격입니다. 객체 스냅을 끄고 대충 여기서부터 요 정도가 제일 위겠죠. 측정을 해보면 7.5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문자 자체의 간격입니다. 정렬점을 기준으로 한 간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아래 간격을 맞추고 싶을 때에는 간격 설정을 할 때에 요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분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옵션에서 분산을 사용하고 객체를 쭉 선택하게 되면 기준 객체를 지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맨 아래쪽에 있는 객체가 마우스 커서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따라서 등분할된 자리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 객체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클릭할 수만 있으면 위와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정렬 옵션은 당연히 중간 중심 MC가 되어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요 객체의 중심점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할 객체를 쭉 선택하고 맨 위에 있는 객체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는데 옵션은 간격 설정이 아니라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보면 정렬점이 중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문자의 중심점에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고요. 객체 스냅을 잡을 때 요 선, 마지막에 그린 보조선의 중간점을 잡아서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각 칸의 중간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도 중간이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중간인 점에 문자가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문자를 위치시킬 수가 있는 건데 아쉽게도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5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2014 버전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객체를 선택하면 나오는 요 좌표점 요걸 맞추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객체마다 지금은 왼쪽으로 정렬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주기가 쉬운데 만약에 몇 개만 정렬 방법이 다르다 이럴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리 맞추기 값을 먼저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예제 도면 중에 텍스트 얼라인 2014라는 도면이 있을 거예요. 이 도면을 열어보면 예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을 해보면 정렬 방법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 방법이 다른데 문자를 왼쪽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럴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가장 먼저 문자의 자리 맞춤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리 맞추기 값을 바꾸게 되면 문자의 위치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자리 맞추기 값만 바꾸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 기능도 주석의 문자 패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밑에 있는 기능인데 Justify Text라고 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눈에 보이는 문자의 형태는 그대로 있고 자리 맞추기 값만 바꿔줍니다.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를 쭉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자리 맞추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뭘로 선택하든지 간에 문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딴 거 하는 것보다 기본값인 왼쪽을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기능이 끝났는데도 문자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죠? 객체를 선택해 보면 자리 맞추기 값이 왼쪽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의 자리 맞추기 값을 통일해 놨으면 객체 하나의 좌표 값을 복사해서 나머지 객체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삽입점이 일렬로 쭉 위치하게 되는 거죠. 요걸 응용하면 표에서도 중간값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문자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는 힘들긴 한데 좌우의 위치 정도는 충분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리 맞추기 기능, Justify Text 기능으로 객체를 쭉 선택한 다음에 정렬점을 맨 위에서 중간점으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 중간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할 게 중앙중간이든 중심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좌우 중에 중간이면 되는 거니까 C가 들어간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무관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리 맞추기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객체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점의 좌표를 복사하고 나머지 것도 쭉 선택해서 정렬점을 붙여 넣으면 좌우로는 한 번에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의 크기를 바꾸는 기능, 그리고 문자를 일렬로 정렬시키는 기능, 그리고 문자는 그대로 있고 자리 맞추기 값만 바꾸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모르면 문자 정렬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별거 아닌 거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단순 반복 작업을 확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치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